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요. 간단하게 원룸, 투룸,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셔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아시던 분들 혹은 자산가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상담을 한 번씩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을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꼭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주택수입니다. 보유주택수를 꼭 여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유주택수를 여쭤보면은 되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왜 물어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 혹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각종 SNS 등으로 정보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다양해져서 쉽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면 되게 많은 지식 정보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 중개사들도 더더욱 채찍질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물론 세무 쪽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도 나왔다라고 할 만큼 세무사분들도 지금 상담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담해주는 범위가 있을 건데 그 범위 한해서 우리가 주택에 관한 혹은 기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고객님들,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의 세금을 절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니까 이 합법적인 절세를 이루어낼 수 있을 방법은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한 고객뿐 아니라 실제 들었던 사례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보유주택수를 물어봐야 되는지. 최근에 한 고객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보유주택수를 말씀을 안 하시다가 여쭤봤어요.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부동산의 세금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취득, 보유, 양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서울 사당동이니까 후기과열지구나 혹은 경기도 및 수도권의 조정대상 지역에 새롭게 주택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실거주 요건뿐이 아니라 우리가 1차적으로 세금만 계산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할증이 과세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양도할 때도 기존에 만약에 주택이 1주택이 있으셨다면 이거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다 사라지고 다시 리셋이 되면서 1주택을 만든 상태에서 새롭게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 양도세가 지금 9억에서 12억까지 비과세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물건의 종류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상담을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갖고 계신 주택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갖고 계시면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방법이 지금 그냥 이 주택을 보유하시는 게 돈이 많이 되는, 돈을 더 버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해드린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유주택수를 상담해드리지 않고 그냥 이분이 최초에 찾아오실 때는 저는 이런 물건 종류를 원하는데 이런 물건 찾아봐 주세요 라고 왔을 때 보유주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택만 계약을 해드렸다면 자, 이분은 2차적으로 발생될 나비효과처럼 날아올 이 세금 폭탄들과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앞으로 남고 뒤로 콧 깨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사례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기혼자들이 모두가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금술이 좋으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그러긴 힘들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이혼하거나 별거를 한 경우는 아닙니다.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혼인신고한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신데요. 배우자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배우자 한 분 몰래 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유주택수에 기산되는지를 모르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신 상태로 그냥 주택을 매수해버리신 거예요. 나머지 한 배우자분은 상담을 하시면서 신규 1주택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시점에 지금 집을 사서 단기로 갖고 있겠다, 똘똘한 한 채로 실거주를 하겠다 라는 플랜을 짜셨는데 이 계획이 모두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파시거나, 그래서 제가 이분께 그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어쨌든 1년 내에 매도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우자분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차여차해서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택이 일단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 게다가 주택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1년 내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도 더해졌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배우자분들하고 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동산은 1주택과 2주택 차이가 크고 2주택과 3주택 차이도 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서울에서는 주택 하나하나마다 엄청나게 많은 나비효과로 세금이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나한테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 가정사는 뭐 우리 개인이 낄 수가 없죠. 부모 형제들도 자식이나 다른 형제의 가정사는 낄 수가 없는 게 혼인생활의 가정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분들은 이 부분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세무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철저하게 상담을 병행하면서 나누시는 게 좋아요.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좋은 매물을 찾아드리고 권리상 하자가 없는 매물을 찾아드리고 안전하게 계약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 와중에도 세금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좋지만 어디까지나 세무사 분들이 세금 쪽에 더 전문적인 영역을 알듯이 세무사 분들이랑 반드시 현재 상황을 철저하게 오픈을 하고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보유주택수를 오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매수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혹은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도 중요합니다. 보유주택수를 계산했을 때 어떤 주택이 어떤 지역에 있고 선취득한 주택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세금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보유주택수를 매도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여러분들을 하면서 특히 자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금이 10억을 취득할 때, 예를 들면 1주택과 2주택, 3주택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택이 갈 때는 10억짜리 집 20억이라고 잡았을 때도 2주택이 돼버리면 8%면 1억 6천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취득세만 해도 그래요. 근데 보유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보유고 주택이 또 있다면, 공시가격이 또 높다면 그럼 2주택이 될 때는 재산세에서 종부세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별로 없는데 부동산 재산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보유세 내는 것도 굉장히 곤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기존 1주택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두 다 사라질 수가 있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계산해놓고 철저한 준비하에 매수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흔히 매매건이 아니면 전월세, 임대차건에서는 보유주택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 시에는 왜 이런 걸 물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대출 규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1주택자들은 전세를 새로 구하려고 했어요. 전셋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다른 대출 혹은 가족 간의 차용증을 쓰고 금전 소비대차를 하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융통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그때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딱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중도금 혹은 잔금만 있을 경우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이 계약금은 그대로 몰수당합니다. 임대차 시에도 대출을 일으키실 경우나 기타 여러가지 제가 겪지 못했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의 수들을 대비해서 반드시 파악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실제 사례를 또 하나 또 겪은 게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린 분입니다. 잘 아는 분이고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별거 중인 부부입니다. 한 10년 정도, 대략 제가 듣기로 한 10년 정도를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는데 신기한 게 서류상으로 그냥 찢어지지 않으시고 그냥 서류상으로는 부부인데 그냥 별거예요. 남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그 다른 한 배우자분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좀 구하려고 한다, 집을 알아봐 다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알아봐 드리는 중에 그럼 대출 상담을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물건지를 초이스해서 그 서류를 떼드리면 구체적인 대출 액수나 대출 가능 여부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보유주택수는 없으시죠?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건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서류상으로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일심동체, 무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 보유자로 돼서 대출을 일으키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목돈으로 돈을 보증금을 거치를 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추후에 이분이 신규 주택을 매수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 별거 기간이 몇 년 지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하면 별거 중인 기간이 길어서 1세대 1주택으로 한 명이 일방적으로 피해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라고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무에서 상담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보유주택수를 파악을 해야 여러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이 경우는 이렇지 않을 수 있는데 라고 실제로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사례도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고 이 사례들이 틀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례들을 통해서 반드시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부동산 상담할 때 이 내용도
갖고 가시면 좋다. 요즘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이런 공부나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오세요. 본인의 작은 계획이다 이런저런 상황에 맞춰서 플랜을 짜서 오시기는 하는데요,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 주택수는 반드시 파악하고 반드시 이야기하시고, 혹은 우리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